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잿빛 하늘이 아쉬운 휴일이었는데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는 해소됐지만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모두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먼지를 밀어낸 찬바람이 밤사이에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아침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극심한 추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제 기온이 다소 높았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두껍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우리 지역은 일주일 넘게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도 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3m까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노래방과 식당 등의 운영 시간이 오늘부터 밤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신규 확진자가 확연한 감소 추세에 들어간 만큼 실효성 있는 거리 두기 완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도 일부 바뀝니다.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 8개 업종이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제한됩니다. 일부 완화된 방역 수칙에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업 완화 조치를 갖다가 우리가 줄곧 밤 12시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1시간 영업 완화 조치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차적인 24시간 하는 집이어서 1시간 늘어나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아니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소용없어요. 1시간 늘어나는 데서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구 유흥시설 업주들은 2달 가까이 영업을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은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그 자영업자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갖고 지원책을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고정을 셀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길거리에 전부 나앉게 됐습니다. 정부가 너무 엄격한 조치는 완화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지만 이번 조치에서 유흥시설은 빠졌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00여 세대에게 긴급 생존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고용자, 노점상과 일용근로자, 그리고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 등입니다. 지원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시청 간부공무원 나눔 기부금과 포스코 사랑의 열매 지정 기탁금으로 조성됐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비해 시군에서도 일반인이 백신을 접종받을 백신 접종센터 설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접종 시기는 이달부터라고 알려졌지만 백신 도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상보다 도입이 늦어져서 일반 주민이 접종을 받으려면 7월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예천군 백신 접종센터가 될 국민체육센터. 넓은 주차 공간에 냉난방과 환기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진출입로도 별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일 의사 4명, 간호사 10명,
행정 인력 20명 이상을 투입해서 접종을 해도 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에는 접종을 진행을 하고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 유무를 모니터링을 한 30분 정도.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장소도 달라집니다. 지자체별로 설치될 접종센터에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구비됩니다. 영하 75도 보관이 필수인 화이자, 영하 20도 보관인 모더나 두 종류의 백신만 이곳에서 접종됩니다. 나머지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습니다. 접종 우선순위는 정해졌지만 접종 시기는 백신 도입 시기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 화이자 백신이 가장 먼저 이달 말 들어오는데 경북과 대구에서도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가 최초로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이자 5만 7천 명분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안동의료원, 영주, 적십자병원 등 코로나 1차 대응 기관에 근무하시는 1,070명이 먼저 접종이 되고 3월 이후에는 현재 허가가 논의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팀과 종합병원 종사자, 노인병원, 정신시설 대상으로 우선 접종합니다. 방식은 시도별 한 곳씩 설치될 접종센터나 병원 자체, 시설 방문 3가지 유형으로 접종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인 접종은 7월은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었던 시군구 지자체별 접종센터도 7월까지 설치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의 도심부와 보문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2.4km 구간이 다음 달 전면 확장돼 개통됩니다. 경주시는 도시계획도로 알천북로 구안교에서 보문교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착공 4년 만인 다음 달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도로 확장을 통해 보문단지 진입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이 어업 경영 개선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해양 수산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선 장비 지원과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 처리 시설과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영덕군은 수협과 어촌계 어업단체 등의 사업 안내문을 발송했고 군청과 수협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정박 중인 선박이나 부두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다음 달 17일까지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마을어장 어패류와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 손괴,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범행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고향인 청송으로 돌아와 늦가기 중학생이 됐던 70대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 63년 만에 꿈에 그리던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학에 진학해 자신의 삶을 닮은 소설을 쓰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전교생 4명이 전부인 청송의 한 시골 중학교. 이 중 2명이 올해 학교를 떠납니다. 늦깎이 학생 78살 윤종근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63년 만에 꿈에 그리던 중학교 졸업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시원섭섭한 게 아니고 제가 원했던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20살에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돈을 벌어야 했던 윤 씨.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터키, 이란으로 왔어요. 청소부터 버스와 트레일러 운전까지 하며 어렵게 미국에서 정착했지만 어릴 적 못 배운 한을 풀고 싶어 3년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0대 청년은 백발이 무성한 할아버지가 됐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보통 동급생들하고 똑같이 학교 생활하시고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체육 활동이나 이런 데도 전혀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윤 씨와 60년 터울인 짝꿍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을 함께 지내며 어느새 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많이 어색했는데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고 또 계속 이제 다시 못 보니까 좀 아쉽고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다음 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백발의 만학도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말합니다. 공부는 못해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힘 넣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뭐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면은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가고 싶어요. 윤 씨는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많이 배워서 진짜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 문무대왕을 기리는 해양역사관이 오는 5월 착공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문무대왕릉 성역화의 핵심 사업인데 2023년에 완공하면 동경주 지역의 관광 자원이자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중심 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문무대왕 수중릉과 이견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대본초등학교. 동해 바다에 기상이 뿜어져 나오는 이곳에 경주시는 사업비 121억 원을 들여 2층 규모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짓습니다. 역사관에는 청소년 아카데미, 해양마린스쿨 체험장, 신라 해양 실크로드관 등이 갖춰집니다. 세계 유일의 해중릉인 문무대왕릉과 가문사지 일대의 해양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호국 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가르치고 또 앞으로 새로운 해양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침 문무대왕릉 소재지인 경주시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행정명칭 변경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역화 사업은 경주시가 2년 전 처음 개최한 시민원탁회의 의제로 선정돼 170명이 모인 토론에서 역사 체험관 및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학교 수업에 한국사 시간에 그런 걸 배우기는 하지만 이 따로 문무대왕릉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배우지는 않고 작은 셔틀버스를 한 개 신설을 해서 가문사하고 이견대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문 단지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내륙 관광에 비해 소외됐던 동경주 지역.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이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남쪽인 양남면 주상절리와 북쪽인 간포읍 송대말 등대와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1월 급여 800여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에 기부했습니다. 경주시는 주 시장을 시작으로 설 명절 전까지 시 공무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부금은 경북도 내 저소득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 1,400여 톤을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하는 비료는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산물 비료 2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작물과 면적별로 배정량을 확정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7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소하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퇴적토를 준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준설 사업 대상은 읍면 지역 소하천 34곳이며 울진군은 농번기 전인 다음 달 말까지 퇴적토 준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소하천 정비와 함께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중장기 하천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린 뒤 가족을 동원해 200억여 원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횡령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A 요양병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B씨의 아내와 남매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B씨가 요양급여 비용 200억 원을 가로채고
임원 급여 등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횡령했다며 다만 의료행위가 의료인들에 의해 진행됐고 가로챈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환자들의 치료 비용으로 사용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지를 밀어낸 찬바람이 밤사이에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아침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극심한 추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제 기온이 다소 높았던 더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두껍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우리 지역은 일주일 넘게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도 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3m까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